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고급 통변반. 지난주부터 천간 10개의 캐릭터에 대한 총정리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통변반 일간별 총정리.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하니까 뒤쪽에 계신 분들이 형평성을 위해서 이번부터는 지난주에는 수일간, 오늘은 금일간, 다음 주에는 토일간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갈게요. 이 시간은 29강이고요. 경금일주에 대해서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신금일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 시원히 하려면은 한 일간에 한 3강의씩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부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좀 속성으로 나가려고 제가 강의가 어떤 경우는 제가 프린트물을 교재 한 장에 3시간을 강의할 때가 있고 지금 교재가 지금 꽤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오늘 페이지 수가 꽤 많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강의 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나 언급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 교재와 프린트로 대신하기 위해서 교재와 프린트가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8장에서 9장 정도 되죠. 제가 다 말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 교재와 프린트물로 대신한다. 여기 써 있는 설명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일주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짚어드릴게요. 사주를 볼 때 일단 무엇을 주안점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마치 내 앞에 실타래들이 여러 개가 막 널려져 있는데 어느 실타래부터 이렇게 먼저 뽑아서 실들을 이렇게 꼬아서 옷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 경금일주라는 거는 사주에서 일간 자리에 경금이 있는 사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원래 명리학은 고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이 고법은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연주나 연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슨 해에 태어났는가를 가지고 사주를 봤죠. 그러니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주에서 연주나 월주는 어떤 사회 공동체를 따지는 건데 일주나 시주를 따지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의 특성을 따지는 사주 방식이고 연주나 월주를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이나 가문을 따지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인류의 진화의 역사가 예전에는 거의 가문이나 지방, 어느 지역, 어느 출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보통은 공동체의 운명과 함께하고 개인의 운명 따위는 별 신경을 안 썼어. 그래서 예전 고법 사주 시대에는 보통은 연주를 중심으로 보는, 즉 그 중에서도 특히 연지를 중심으로 보는 당사주 위주로 이제 사주를 봤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달력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가 인류 역사상 근래에 한 5, 60년? 뭐 넉넉하게 잡아도 근래 1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접어들기 전까지 집에는 달력이 없었어요. 그 양반님네들이나 가지고 있고 그 궁궐에서나 그렇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달력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데 음력이 뭡니까? 달이 커지고 작아지는 걸 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달력이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력이야. 달력. 해력이 아니라 달력. 야, 오늘 몇 월 며칠이야? 그러면 나가서 달을 보면 돼. 지금 달이 적어지고 있네. 초송달이네. 초송달이면 며칠이겠구나. 뭐 대보름이네. 그럼 15일 아니면 30일이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약속을 하더라도 다음번 달이 가득 차올날 때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몇 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시에 만나요. 보통 그게 한밤중 뭐 이런 정도로 예를 이제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생년월일이나 자기의 태어난 시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사주 8글자를 다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려면 소수의 사람들이나 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는 좀 그런 사람들이나 그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나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현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정확히 시간 개념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요즘에는 그 아기 때 산부인과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아기 발가락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음 산모 누구 무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은 사주가 정확하죠. 또 3, 40년 전에 한 5, 60년 전에는 애들이 자꾸 죽으니까 애가 태어나도 귀찮아서 출생신고를 안 하다가 한 1년쯤 살아있으면 어머 얘가 살려나 보다 하고는 그러고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실제 태어난 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부지기수였어. 이제 그런 경우들 많았죠. 요즘처럼 이렇게 사주 8글자를 다 알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었다. 예전에는 그래서 사주 8글자를 보지 않고 연주로만 보는 당사주. 그래서 궁합을 봐도 띠별로 궁합을 봤죠. 뭐 4살 차이는 뭐도 안 보네 하는 식으로. 삼재, 띠궁합 이런 거 다 연주만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일주인지. 근데 이제 이 고법, 옛날 형태의 고법 사주가 이 신법 사주, 대략 한 1500년대에서 1600년대에 이제 이 명리학이 신법 체계로 들어가기, 이제 자평 명리학이 나오면서 일주를 중심으로 보자. 자, 차이가 뭐냐 하면은 너의 출신 족보를 중심으로 보는 사주 방식에서 너의 개개인의 특성을 보는 방식으로 보자라는 게 사주의 일주를 중심으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일주를 중심으로 오행의 기준을 잡아서 너는 관성, 너는 재성, 너는 뭐 인성, 너는 비거 이런 식으로 이제 즉 사회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사람을 보게 된 게 이 명리학의 신법 중심 체계, 즉 일주를 중심으로 사주를 보게 된 것이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명리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기준점을 잡습니다. 일간, 천간 위에서 세 번째 자리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나머지 글자 오행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는, 마치 줄 서 있는데 너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중심으로 쫙 펴 그러면 이제 기준을 중심으로 펴지죠. 자, 사주에서 경금이 기준이 될 때의 사주를 보는 법이 이게 경금일간 사주풀이법에 대한 총정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를 좀 보도록 하죠. 경금일주입니다. 경기정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경금, 정화, 기토는 흥망성쇠를 같이 겪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경기정의 흥망성쇠를 같이 겪는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서 행복하기까지 하고 직급도 올라가. 그러면 그 사람의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한꺼번에 상승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더 불행해졌어. 돈은 많아졌는데 친구들에서 멀어졌고, 또는 지위를 버리면서 부자가 됐어. 옛날에 그 고승모 변호사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정치인을 하시다가 그만 크나큰 자기 친딸한테 저격을 당해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나갔다가, 교육감 선거에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어요 하고 딸이 그냥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나 슬퍼. 그래서 내가 교육감이면은 뭐야, 모범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딸한테 저주를 받는 사람이 교육감을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은 권력도 떨어지고 가정도 불행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정치를 그만두고 가족과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됐어요. 그분이 용산 지역에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내 땅 하고 법에 대해 잘 아시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거의 몇 백억대 정도의 이익을, 한쪽에서는 어떻게 나라 땅에다 알박기를 해서 어떻게 뭐 돈을 버냐 이런 식으로 뭐 말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건 그분은 정치를 그만두고, 그게 뭐야, 행복은 필요 없고 권력 필요 없고 대신 돈은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운동성이라는 게 전부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운동성은 높아지지만 이런 에너지는 줄어들고, 또 이런 에너지는 올라가면 또 이런 에너지도 같이 올라가고. 경금은 경기, 정이 같이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경금은 비경겁제, 정화는 이게 정관이죠. 정관. 요 기토면은 정인이죠. 정인. 그러면 정관, 정인과 나는 함께 힘이 강해진다. 뭐 그런 거죠. 뭐 정관, 정인이 함께 움직이면 내 관직이 높아지니까 권한도 많아지고, 관직이 높아지니까 내가 명예와 이름을 할 간판을 올리니까 나한테 혜택이 많이 들어오고 인기를 얻고 지명도가 높아지고, 이게 함께 움직인다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직급이 올라가는데 평판은 낮아지는 사람 있죠. 뭐 이완용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유명해져. 직급은 높은데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전교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선생님을 구하자 했는데 꼭 보면 학생들한테 밉상,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생이야? 꼭 이런 사람분들은 꼭 전교조를 탄압하는 쪽에 서 있고 저 선생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하는 분들은 전교조에 가입을 해서 학생들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우리는 뭐 전교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위해주고 정말 우리를 위한 선생님들이 지금 다 잘리게 생겼다. 군부 독재 정권에서 교육 민주화를 하는 선생들을 다 잘라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있던 학교가 당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고등학생 과두 시위를 했던 고등학교로 유명한데 제가 그때 선봉에 서서 제가 그때 총학생의 임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총학생의 임원들이 전부 그 당시로 말하면 소위 빨갱이였어. 소위 운동권 고등학생이었어. 뭐 약간 그런 느낌들.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 그게 뭐예요? 직급은 높은 선생님들이 욕은 엄청나게 많이 먹고 직급은 낮은 선생님들이 인기는 강하고 그러니까 뭐 관성과 인성이 따로 놀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경금 일주들은 이렇게 경기적 운동성이 같이 돌아간다. 뭐 이런 형태로 정직하게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경금일주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을 오늘 같이 할 건데 경금일주와 신금일주는 뭐 한 특징에 있어서 둘 다 금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뭐 한 70% 80%는 비슷하고 20% 30%에서 살짝 디테일한 차이 정도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경금일주 하면은 이런 거예요. 경금, 신금. 일단 금의 에너지 자체는 제가 예전에 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본 말을 좀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공사장 노가다 용어 중에 시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사장 노가다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보통 공사장에서 노가다를 하고 있다가 반장이 시계를 딱 보면 자, 시마이 하세요. 시마이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5분, 10분 있으면 이제 우리 근무 시간 끝나니까 이제 하던 거 일 벌리지 말고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 일 벌리지 말아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식당 주방에서 주방장이 이제 식사 끝날 때 자, 이제 시마이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면 삶지 말란 소리예요, 이제. 불 크게 피우지 말고 지금 하던 거에서 마무리 지으라는 소리입니다. 이 경금을 좀 재밌는 말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시마이 같은 거예요. 사주에 금이 많으면 뭐 하는 사람이야? 시마이 시키는 사람이, 시마이 하는 사람. 그 금의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가 뭘까요? 다른 입장, 금의 다른 입장, 금의 반대 입장. 목이죠, 목. 자, 목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자, 목을 외친다 그러면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일어나세요. 자, 이제 이해하죠. 자, 일할 시간이에요. 자, 일어나세요. 자, 출근 드레스면 어떤 출근계 접고 자, 옷 털고 빨리 옷 갈아입고 자, 빨리 현장으로 나오세요. 자, 삽 들고 일합시다. 이게 목이고. 자, 시마이. 이제 일 더 이상 벌리지 마. 그거 시멘트 뜯지 마. 그래서 내일 할 거야. 요런 게 이제 시마이예요. 금은 주로 그래서 단절, 심판, 멈춤, 평가 보통 이런 거예요. 보통 목의 기운은 평가성이 좀 약해요. 지금 시작하는데 뭘 평가해? 그래서 목은 보통은 희망을 보죠. 장래성, 미래성을 본다. 금은 평가를 하죠. 그동안 너 지금까지 뭐 했니? 너 오늘 짜장면 몇 그릇 뽑았니? 너 오늘 벽돌 몇 장 날랐니? 보통 이런 걸 보는 게 그러면 만약에 캐스팅 매니저가 목이 많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뽑을까?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죠. 주로 목 입장에서는. 금 입장에서는 주로 뭘 볼까? 포트폴리오랑 경력서, 이력서 갖고 오세요. 말로 안 되고 저 증빙 서류 갖고 오세요.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하고 뭐하고 졸업장하고 갖고 오세요. 제가 동네에서 수학 천재라고 소문났는데 대학을 그만 필요 없어. 증빙 서류 갖고 오세요. 내지는 안 되면 시험 보겠죠. 좀 이렇게 좀 과장돼서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느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금이다. 그래서 제가 이 목화토금수를 자동차 엔진에 제가 비유를 하는데 자동차 엔진 보통은 기름을 공기하고 석유를 넣고 빵 터뜨려요. 폭발 행정을 하고 나면은 다시 압축 행정을 시작하는데 압축 행정의 시작이 경금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압축된 게 수에너지고 다시 뻥 하고 폭발하기 시작하는 게 목에너지고 그 폭발이 최대치에 이른 게 화에너지입니다. 다시 또 수축되기 시작하는 게 금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금의 속성이 강한 사람과 목의 속성이 강한 사람이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은 목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시작하는 포지션을 맡고 금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적절히 평가, 분류, 브레이크, 제동, 마무리 짓게 하는 요소에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끔 부부가 함께 오셔서 부인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아, 남편이 사고만 치고 맨날 이것저것 일을 벌리고만 다니는데요. 제가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다 정리했어요. 아, 어떻게 무슨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안 해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저 월급도 내가 다 마무리 적고 법적 문제 다 내가 처리해서 끝을 내놨어요. 아, 이 사람은 사람을 사귀기만 하고는 정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귀는 사람이 5명인데 지금 서로 누구랑 결혼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놈이 저기 5명의 며느리를 놓고 맨날 고민하고 내가 가서 다 교통정리 해줘서 너 이 여자랑 결혼해 해가지고 결혼시켜줬어요. 이런 게 목이 벌린 일, 금이 마무리하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만 사주를 보면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사주에 목만 있고 금만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목도 있고 금도 있어.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엑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어. 자동차에 엑셀만 있는 자동차, 이 자동차는 잘 달리는데 못 쓰겠군요. 이런 거. 자동차에 브레이크만 달려 있으면 얘는 멈추기는 잘하겠군요. 보통 기관차에 보면은 엑셀이 달려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객차에는 엑셀은 없고 브레이크만 달려 있는 경우들이 많죠. 객차에는. 그러면 기관차가 끌면은 쭉 끌려가다가 안 되겠다, 나는 멈춰야겠다 그러면 객차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죠. 뭐 쉽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내 사주에 금도 있고 목도 있으면 시작도 하고 멈출 수도 있는 성분이 있는 거고, 목은 약하고 금이 강하면 멈추는 건 잘하는데 시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금이 많은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마음속에 어떤 속담을 품고 살아야 될까?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이게 금수는 많은데 목이 없다 그러면 시작이 반이다. 그다음에 목화는 많은데 금수가 없다. 특히 금이 없다. 목은 많은데 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을 생각하고 밟아라. 대충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행에서 경금은 이제 정점, 화나 토의 정점, 화로 확장하고 토로 안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수축에 들어가는 시점이 경금. 그래서 이 경금을 물상으로 비유할 때는 풋과일, 햇과일, 그동안 봄, 여름에 가득 태양빛을 머금은 과일이 가을에 탐스럽게 열렸어요를 경금. 개를 갖다가 말려가지고 부피를 줄여서 엑기스만 뽑았어요. 얘는 신금. 그런 거죠. 생태는 경금. 그 다음에 북어는 신금. 통통한 감은 경금. 요거 말린 거는 신금, 곶감 같은 거. 가끔 과일 스낵 해가지고 과일과 야채를 통째로 말린 무슨 다이어트 식품 이런 거 보면 요 신금들. 유자청 이런 거 있죠. 음식이나 과일을 발효시켜가지고 푹 숙성시킨 거. 이런 것들 압축해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 집에서 먹는 영양제들 있죠. 비타민제, 단백질 보조제, 무슨 제. 원래 그게 부피가 이만한 거를 갖다가 거기서 추려가지고 필요한 성분만 딱 모아서 캡슐에 딱 모았다. 그래서 알약 한 주먹만 먹으면 무슨 비타민이 보충된다. 이런 것들 다 신금의 물상. 요 경금은 그래서 즙이 가득 들어있는 이제 경금 다음 단계로 신금으로 가기 전 이런 특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을 어떤 옛날 바위나 무쇠에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가능성 높은 쇠나 가능성 높은 무쇠 이런 걸 경금에 비유하고, 신금은 이제 가공이 된 거, 압축이 된 거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선물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세공이 아주 정밀하게 된 금장식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 쓸 테니까 나는 이게 금바로 주세요. 금바. 바로 된 금 있잖아. 바로 된 금. 그 모양 그냥 딱 네모내가지고 글자 새겨진 거. 이거는 일종의 경금 같은 느낌이죠. 네가 녹여서 마음대로 쓰든지 돈 같이 있게 써. 세공비 안 들어갔어.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경금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신금은
완성된 사람이다. 이거 함부로 쪼개지 마라.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키워드를 좀 써놨어요. 보죠. 목을 분별하다. 경금은 목을 다루려고 하는데 분별하다. 보통 분별이라는 말에는 평가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죠. 평가, 분별 뭐 이런 형태로. 자, 물상적으로는 가을의 열매. 경금을 계절론으로 보게 되면 경금, 신금은 가을입니다. 가을. 이제 무르익는 시절이죠. 그래서 이 경금을 숙살지기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다. 신학기에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부푼 꿈을 가지고. 이건 목의 물상이고, 자, 시험을 봐서 드디어 내 성적이 나왔어요. 이제 이게 금의 물상이고, 그리고 고시촌에 들어가서 1년 공부했어요. 이건 수의 물상이겠죠. 이제. 자, 가을의 열매다. 수확이다. 속의 양이니 균형은 갖추어졌다. 속의 양이라는 말은 가을은 이제 수축되기 시작하니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음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경금은 강경파이니까 속의 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강인한 듯한데 내적으로 여린 사람이야. 이러면 양 속의 음이라고 볼 수 있고, 야, 그 사람 여자 같고 되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또 보면 강단이 있어. 이런 말은 속에 양이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비싼 해산물 중에 각각류라고 있죠. 뭐 랍스타, 대게. 겉은 엄청 딱딱한데 그 딱딱한 껍질만 벗겨내고 나면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속살이 들어있다. 뭐 이런 거는 강 속에 음이 들었다. 양 속에 음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경금의 물상. 정리하다, 결단하다, 결실을 거두다. 아무튼 저 분별하다, 추려내다, 평가하다. 저기 병아리 감별사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암컷, 수컷 가려내가지고 수컷은 전부 그라인더에 휙 던져버려. 어우, 잔인해. 암컷은 알을 낳아야 되니까 살려놓고 수컷을 탁 확인한 다음에 수컷 휘딱 던져요. 그럼 그 안에 그라인더가 돌아오고. 그래서 통째로 수컷 고양 아니 병아리는 그냥 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음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축작용을 잘한다. 둔탁한 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즉 덜 다듬어진 쇠의 비유. 갑이 벌리고 병이 퍼뜨린 일들을 경금이 주워 모은다. 어떻게 보면은 실속을 챙긴다, 실익을 챙긴다 같은 거죠. 가령 어떤 회사가 방만한 운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어요. 방만한 운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어요. 이거를 오행의 성향으로 보자면 목화에 치중하다가 재료 떨어졌어요. 뭐 실속이 없어요 같은 건데, 금수하게 되면은 그 회사가 결국은 무슨 뭐 관리기관에 의해서 특별 관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감독자들이 그 회사에 대거 파견돼서 방만한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다 잘라내고 수익 있는 사업으로 합쳐서 수익을 높이게 되었어요 같은 거.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사적 사건으로 보자면은 1997년, 98년에 IMF가 무슨 시기였을까요? 바로 그 IMF가 숙살의 시기죠. 은행들 통폐합하고 방만한 직원들 다 잘라내고 노동 유연성 확보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생전 들어보지 못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그때 생기게 돼가지고, 아니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한 거지 정규직은 뭐고 비정규직은 뭐예요? 정규직은 노동법의 보호를 잘 받고요. 비정규직은 파리 목숨이에요. 2년마다 재계약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한 거죠. 야, 돈 안 되는 거 다 걷어. 돈 안 되는 거 다 치워. 실속을 따져야 돼.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적절한 화의 극을 받고 수로 식히면 당금질되어 발전하고 완성된 금이 된다. 그래서 경금의 모토는 아무튼 이거예요. 분별하기, 숙살. 생사여탈의 권력도 돼요. 왜? 분별하기, 숙살은 권력도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직업의 다양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직업의 다양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는 사주로 직업 맞추기가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해당 직업군에 다양하게 포진을 했어. 그래서 야,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왜 다 그런 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죠. 그게 보통은 특정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그 직업군에 우르르 모여 있다는 특징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경금, 신금, 특히 이 경금일주들이 군, 검, 경찰 같은 이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조절하고 조사하고 이런 업종들, 뭐 감사, 뭐 조사,
이런 쪽에 오행상으로는 분별하기, 저놈이 간첩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저놈이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닌지 분별하기.